한동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동석으로 착각해서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오다가 광숙을 발견한 한동석은 마 대표.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불렀습니다. 동석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선 광숙은 동석을 보자마자 와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리둥절하면서도 놀란 표정으로 광숙을 진정시키려 조심스럽게 그녀를 살짝 안아주며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광숙은 정신이 든 듯 동석에게서 떨어지며 급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교통사고 나셨다고 해서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왔어요. 동석은 그녀의 붉어진 눈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었군요. 난 마 대표에게 무슨 큰일이 생긴 줄 알고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교통사고가 나긴 했지만 내가 아니라 김 기사가 다친 거예요. 직원들이 잘못 전달한 모양이군요.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마 대표. 그렇게 말한 후 동석은 광숙을 데리고 나가 병원 밖에 한적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 대표가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 진짜 많이 놀랐나 봐요. 동석의 다정한 말에 광숙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놀랐어요. 오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동석은 그 말을 듣자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런 말 들으니 솔직히 좀 감동인데요. 마 대표가 날 그렇게까지 걱정해줄 줄은 몰랐어요. 광숙은 얼른 눈가에 남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무사하신 걸 확인했으니 전 이만 가볼게요. 동석은 급히 일어서는 광숙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마 대표. 지금 이 상태로 운전하는 건 위험해요. 내 얘기도 좀 듣고 마음도 가라앉히고 가요. 동석의 간곡한 부탁에 다시 자리에 앉은 광숙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저한테 트라우마가 있어요. 장수 씨가 교통사고로 떠난 후로는 교통사고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회장님이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에 또 똑같은 일이 생기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요. 광숙의 말을 듣고 있던 동석은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프게 울었군요. 하지만 마 대표. 난 죽지 않습니다. 중요한 숙제가 있거든요. 그 말에 광숙이 고개를 들어 동석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숙제인데요? 마 대표를 행복하게 해주는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다 마칠 때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그의 확고한 말에 광숙은 마음이 흔들리며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동석은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통해서 마 대표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았어요. 마 대표도 자기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전처럼 사귀자고 서두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서로 마음이 이런데 사귀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내 말 때문에 압박은 받지 말고 그냥 천천히 자기 마음을 잘 살펴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동석은 광숙이 안정될 때까지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같이 광숙의 트럭을 함께 타고는 독수리 술도가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광숙은 동석에게 감사한 듯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 마켓에서의 주문으로 바쁜 하루를 마치고 광숙은 화장대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문량도 늘어가고 거래은행에서의 추가 대출이 승인되어 술도가의 숨통이 트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느껴지면서 동석에 대한 고마움도 커져갔습니다. 그렇지만 광숙의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든 건 그런 일들을 조용히 묵묵하게 해결해준 한동석의 존재였습니다. 동석이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교통사고를 통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틀을 타고 들어온 시원한 바람 한 자락이 광숙의 머릿결을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있던 어떤 결심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래요, 회장님. 이제는 저도 제 마음을 꺼내볼게요.
당신이 주는 그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요. 이제는 내 마음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졌어요. 광숙은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액자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엔 장수와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진 속의 오장수는 따뜻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입술을 다문 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광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수 씨, 나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사람에게 끌리는 마음을 애써 밀어내고 외면하려고 했어요. 당신을 배신하는 것 같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 되는 것 같아서요. 광숙은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회장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 사람이 당신처럼 갑자기 내 곁을 떠나면 어쩌나,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파문처럼 번지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장수 씨, 제가 지금 하려는 선택, 이해해 줄 거죠? 나 이젠 정말 혼자 남아있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줄 때 그냥 기대고 싶어요. 더 이상 그 마음을 밀어낼 힘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당신도 나처럼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알 테니까 부디 허락해줘요. 당신의 광숙이 이젠 조금 행복해지고 싶어요. 광숙은 조용히 사진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지 전화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감정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드디어 한 회장님 일한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동석은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도 마 대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했네요. 그러셨군요. 회장님, 저 결정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회장님과 정식으로 사귀고 싶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동석의 숨결이 잠시 멈춘 듯 했지만 곧 잔잔하고 벅찬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 대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 나랑 사귄다는 말 진짜죠? 이거 꿈은 아닌가요? 오늘 정말 인생에서 제일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네요. 광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회장님이 사귀자는 말에 그렇게 기뻐하시나 모르겠네요. 말하고 나니 저도 좋네요. 그런데요,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직 시동생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어요. 술도가 식구들한테는 좀 더 있다가 천천히 알리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동석은 자상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마 대표가 준비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내 입은 아주 무거우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침내 마음을 나누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동석은 마냥 기뻤지만 광숙은 여전히 장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던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제 새로운 사랑을 향한 길을 분명하게 밝혀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잔뜩 예민해진 상태로 핸드폰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세리가 가출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온 집안은 뒤숭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반가울 리 없는 이름이 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전무의 전화였습니다. 독고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전무 당분간 조용히 있으라고 했는데 왜 전화질이야? 무슨 일이야? 지낼 만큼 돈은 줬잖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전무의 목소리는 마치 외로움과 불안이 한데 섞인 듯 허망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쌀벌레 사건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서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살아보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한국에는 언제쯤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독고탁은 이를 악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깜빵에서 썩어봐야 정신을 차릴 건가? 잊혀지려면 아주 멀었다고. 숨만 쉬고 조용히 있으라니까.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나도 지금 골치 아픈 일로 잠도 못 자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소전무는 실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이 괜히 전화를 걸었나 싶어 찌푸린 얼굴로 허름한 카페에서 주스 한 잔을 시켜놓고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공기 속에서 그는 점점 바닥으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독고탁과 소전무와는 반대로 한껏 들뜬 분위기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동석 회장이었습니다. 광숙이 마침내 정식 교제를 허락한 이후 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팅 중에도 광숙 생각, 식사 중에도 광숙 생각, 거울을 봐도 자신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그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녀가 더 기뻐할까? 어떻게 해야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최근 독수리 술도가의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었고 앞으로 유기농 쌀 공급량이 늘어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동석은 즉시 호텔 셰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우리 쪽 거래처 중에 유기농 쌀 재배하는 농장 있습니까? 믿을 만하고 독수리 술도가하고도 연결할 수 있을 만한 곳으로요. 셰프는 몇 군데 후보를 알려주었고 동석은 그중 경치도 좋고 사진 찍기 좋은 전남 구례의 한 농장을 찜해두었습니다. 그는 광숙에게 농장 답사를 핑계 삼아 함께 내려가자고 제안했고 광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무차 같이 가는 거예요. 라며 애써 모른 척했지만 그녀의 볼은 은근하게 발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 아침 함께 구례로 향했습니다. 동석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웃고 들꽃 가득한 들판에 차를 세워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농장주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유기농 쌀을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농장 견학을 마친 뒤 동석은 준비해온 피크닉 도시락을 꺼내며 조용한 저수지 옆 정자로 광숙을 데려갔습니다. 마 대표, 오늘 업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유시간이에요. 광숙은 민망한 듯 피식 웃으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이 도시락 준비하신 거예요? 와, 라면도 못 끓이시는 것 같던데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대답은 노코멘트입니다. 비밀이에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맛있게 드시기만 하세요. 그의 말에 광숙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동석이 준비한 샌드위치와 과일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손글씨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 대표 웃는 모습만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광숙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눈을 들어 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마주친 순간 어색함도 경계도 모두 풀려버린 듯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동석은 조심스럽게 광숙 옆에 앉아 살며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광숙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엔 잠시 당황한 듯한 광숙이었지만 이내 손가락을 천천히 맞잡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은근히 진도를 나가시네요. 좋아요. 이쯤이야 뭐. 동석은 그녀의 손을 감싸준 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정자 사이를 지나가고 고요한 물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있던 중에 동석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호칭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광숙은 그 말에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호칭이요. 아직도 마 대표, 회장님 이러는 거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광숙은 괜히 머쓱해져서 그럼 뭐라고 부르실 건데요? 물었습니다. 동석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있어요. 이름 부르면 되죠. 동석 씨라고 불러봐요. 그 말에 광숙은 화들짝 놀라듯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어색해서 저는 못하겠어요. 내가 먼저 해볼까요? 광숙 씨.
그의 입에서 자신을 광숙씨라고 부르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너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호칭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살짝 숙였고 동석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광숙씨 귀까지 빨개졌네요. 그래도 한번 해봐요. 나도 듣고 싶어요. 광숙은 몇 번이나 입을 뗐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수줍게 한마디 꺼냈습니다. 동석씨?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처럼 어색하고 수줍은 첫 호칭 교환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설렘과 애틋함,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사랑의 떨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광숙이 걱정되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만 있을 때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히 시동생들한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시동생들에게 들킬까봐 신경 쓰이는 광숙은 단단히 당부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동석이 실수를 안 할런지 걱정이 되네요. 그날 그 정자에는 두 사람의 마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자연스럽게 엮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맞잡은 손 안에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광숙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잊으려는 듯 쾌활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새로운 위기의 기운이 저 멀리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감쪽같이 사라졌던 소전무의 재등장, 그리고 세리의 행방불명과 독고탁의 추적, 그리고 독수리 형제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출생의 진실, 시한폭탄 같은 비밀이 술도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광숙과 동석의 달달한 데이트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구성해본 스토리이며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방극장의 인기를 사로잡으며 나날이 재미를 더해가는 KBS E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